저는 오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이요? 저를 설명해 주는 문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마음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방은 조용한데 머릿속만 시끄러웠습니다. 이불을 당겨도 추웠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망가진 거야? 아침이 되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TV도 귀찮았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받기 전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그렇게 저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어서요. 옛날엔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멋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혼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혼자는 편안함이 아니라 굳어버린 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어. 그냥 귀찮아. 그냥 잠이 안 와. 그 그냥들이 쌓이니까요. 인생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원래 까칠했어. 나는 원래 무뚝뚝했어. 그냥 성격이야.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건 성격이라고 결론 내릴수록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기력해졌고 버티면 버틸수록 잠은 더 도망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제가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제 인생의 문장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딱 한 문장을 봤습니다. 짧은데 무섭게 정확한 문장. 성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왜 갑자기 눈을 피했을까요? 그곳은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였습니다. 혈압이나 재러 갔다가 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즐거움이 줄었나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인가요? 잠이 줄고 새벽에 자주 깨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나요? 저는 안내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왜냐면요. 그 질문들이 제 하루를 그대로 찍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종이를 한 장 뽑았습니다.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표시가 늘어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한 문장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태를 성격이 아니라 상태로 봐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정말 작게요. 잠이 안 와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아주 조금 펴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정리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울을 기분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제 삶에서는 우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고 무기력이 늘어나고 잠이 무너지는 방식으로요. 외로우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면 마음이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꺼집니다. 의욕이 꺼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밤에 잠이 더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다음날 더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내 성격이 원래 이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는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건가?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인이에요. 저는 속으로 또 운동하라는 얘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람 목소리를 들으세요. 뉴스 말고요. 사람 목소리요.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 단순한 걸 잃고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은 순간 제 마음이 딱 멈추는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이 뭐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몇 초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가 들리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색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전화했나? 그런데 친구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살아있었네. 그 한마디가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이 길수록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나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마디만 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더라. 그냥 기운이 없어. 그런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낫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거 성격 아니야. 신호야. 너 요즘 너무 혼자였잖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보건소 벽에서 봤던 문장이 사람 입으로 다시 들리니까요. 성격이 아니라 신호. 그날 밤 잠이 푹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이 덜 무거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아주 조금 덜 어두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저를 대하는 말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이랬습니다. 너 원래 이래. 너 또 시작이네. 너는 왜 이것도 못 버텨?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은 신호가 울리고 있다. 지금은 마음이 지쳐 있다. 지금은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 말이 바뀌니까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연결을 했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 봤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5분만 걸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엔 망했다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예민하구나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사람과 연결했습니다. 전화 한 통, 인사 한 번, 고맙습니다 한마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아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성격이 원래 우울해. 나는 원래 잠이 없어.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딱 3가지 신호만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로움이 관계 문제가 아니라 건강 신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감당할 에너지가 떨어져서 피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격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과부하를 줄이려는 겁니다. 둘째,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경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샤워도 설거지도 외출도 갑자기 벽처럼 느껴지면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연료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잠 문제는 마음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보등입니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깨고 누워도 생각이 뛰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면요, 그때는 나는 원래 잠이 없어로 끝내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나? 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신호들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흔히 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꺼지는 날도 있고 잠이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성격 탓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신호를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듣기 시작하자 회복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사람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혹은 상담기관에 요즘 잠이 안 와요라고 말하는 것. 그 한 문장이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울감은요,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들어주면 조용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신호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시작됩니다. 만약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거나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명이 전화 1588-919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